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평생 업으로 삼았던 작은 반찬 가게를 넘기고 쉬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애들 우리 때랑 다르다고 들어는 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물론 이건 요즘 애들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싹수 없는 며느리 문제겠죠. 하다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게 된 것은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 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특별히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살림이었죠. 물려받을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내내 그리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둘이 벌어 겨우 집에 있던 대출을 모두 갚고 이제 좀 우리도 남들과 같은 여유 좀 부리고 살아보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식들 굶기지 않고 잘 키워내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게다가 식구들 끼니를 다 챙겨가며 밭일까지 나갔고 고기 부산물을 떼다가 국밥집을 차려 5남매를 길러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그 끈질기고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배웠죠. 게다가 운 좋게도 시장 골목에서도 소문난 머리 국밥집 주인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그리 자신만만했던 거죠. 초기 월에 15만 원 하던 구멍가게 같은 작은 상가를 빌려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자식들 대학을 보내고 시집 장가까지 보냈으니 그렇게 억척스럽게 산 보람은 있었어요. 투자에 투자도 몰랐던 제가 운 좋게 얻은 작은 이득으로 제 앞으로 작은 상가도 하나 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정말 죽을 것만 같더니 어떻게든 살아는 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막 사춘기에 접어든 시기여서 더 힘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고 변화된 환경 때문에 아들이 엇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다 가출이다 해서 학교로 허다하게 불려나갔죠. 어쨌거나 힘든 시간은 그렇게 보내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제 가정을 꾸렸으니 여생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남편 따라가는 것이 남은 제 일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저희 어머니처럼 죽기 직전까지 제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해가 갈수록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더군요. 특히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된 손목 때문에 화구에서 데친 나무를 싱크대로 갖다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일을 하다간 병원비만 더 나오겠구나 싶어 결국 큰 결단을 내려야 했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결정을 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었어요. 서운해하는 것은 그저 더 하고 싶어 아쉬운 저와 제 반찬을 즐겨 먹던 단골 손님들 뿐이었죠. 아유, 섭섭해서 어떻게 준겨 엄마? 나는 이제 어딜 가서 그 맛있는 겉절이를 먹냔 말이야. 난 고향 생각날 때마다 준기 엄마한테 부탁해서 가자미 식혜를 사다 먹었는데 난 고향 맛도 생각이 안 나. 준기 엄마 가자미 식혜가 제일이라. 그래도 한 번씩 좀 부탁해. 몇몇 단골 손님을 위해 가끔 즐겨 먹던 반찬을 해주거나 김장 때 손을 더하겠다는 아쉬운 약속을 하며 돌아왔죠. 평생을 해오던 업이라 그만둔 뒤 며칠은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푹 자고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드라마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심심하면 목욕탕에 가서 동네 지인들이랑 수다를 떨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것도 안 하니
오히려 몸이 쑤시고 시간도 안 가고 심심하더라고요.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하루에 2~3시간만 자기 식당에서 알바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길길이 날뛰어서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면 차라리 반찬 가게 오후에 반짝 열고 말지. 뭐하러 남의 식당 가서 그 고생을 해? 그냥 서빙만 좀 도와주면 된대. 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하고 그래서 그렇지. 엄마, 손목 아파서 그만둔 거 아니야? 서빙은 뭐 발로 해? 그분 삼겹살집 하시는 분이잖아. 그때 가서 보니까 그릇도 죄다 무거운 거 쓰시더만.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기억 안 나? 며칠 서빙하다 그냥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그래도 주중에 2~3시간이면 엄마 하기만 해? 진짜 나 가만히 안 있어? 딸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물은 말은 아니었는데 너무 나를 세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만히 안 있을 거면 어쩔 건데 이 기집애야. 엄마한테 말하는 뽐새하고는 하고 쏘아붙여주고 싶었죠. 근데 그게 또 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니 어쩌겠어요. 틀린 말도 아니니 저도 할 말이 없었죠. 그렇다고 자식들이랑 자주 왕래하며 손주 볼 재미로 살기도 어려웠어요. 딸은 워낙 멀리서 살기도 하고 또 말이 어찌나 거칠고 직설적인지 내 딸이지만 어렵기도 해요. 처음 며칠은 괜찮다가도 붙어 있다가 보면 서로 꼭 날선말들이 오가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잦았죠. 그나마 아들이 차로 30분 거리에 살아서 자주 보기는 하는데 그마저도 요즘엔 바빠졌는지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아들은 시 외곽의 작은 시골에 작은 도예 공방을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흙을 조물조물 만져서 그릇을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제 아빠를 닮아 손재주가 뛰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꼼지락꼼지락 손가락을 움직이는 일을 잘했어요. 늘 도예 공방을 하고 싶다고 하더니 사회생활을 얼마간 하더니 돈을 모아 고향 근처의 시골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크지는 않지만 공방 옆에 자기 집도 만들었는데 요즘 애들답게 참 아기자기 예쁜 집이더군요. 처음엔 그 시골에서 도자기 만들어 돈이나 되겠냐 걱정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골까지 찾아오는지 걱정이 무색하게 잘 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주중이면 학교 체험 행사, 주말이면 개인 체험 예약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바쁜 애들 귀찮게 할까봐 전화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준아, 어쩐 일이냐? 이 시간에. 그냥 생각나서 해봤어. 지금 좀 한가하네. 엄마는 뭐해? 백수 할 만해? 뭐? 백수? 그래 맞다. 내가 백수지. 처음엔 좀 할만하더니 요즘 좀이 좀 쑤시긴 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 일도 쉬어본 사람이 쉰다고. 엄마 가게 할 때도 처음엔 주말도 없이 일했잖아. 그러다 누나가 하도 난리쳐서 일요일 그거 하루 쉬고. 그래도 앞으로는 익숙해져야지 어쩌겠어. 그렇지 뭐. 너는 밥은 잘 먹고? 일이 바빠서 대충 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엄마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 뭔데? 아니, 혹시 나 오이 냉국 좀 만들어줄 수 있어?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날도 덥고 그러니까 밥맛도 없는데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시원한 오이 냉국이 너무 생각나더라고. 오이 냉국? 그거 뭐 어렵다고. 은찬이 애미가 어렵다던? 엄마, 은찬이 엄마 요리 알잖아. 해줘도 그 맛 안 나. 에이, 그저 짜고 쉬고.
내가 애 학원 갈 때 은찬 엄마 들르라고 할 테니까 좀 부탁해. 내가 은찬이 엄마 몰래 용돈 좀 보낼게. 용돈은 무슨. 그럴 돈 있으면 은찬이한테 써라. 알았어. 다른 건 먹고 싶은 거 없고? 다른 건 됐어. 고생스럽게. 그냥 오이 냉국만 해줘. 며느리가 집에 가보면 청소나 살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요리가 좀 안 됩니다. 그래도 도시에 살 때는 외식도 자주 하고 시켜 먹기도 해서 그런지 아들이 큰 불만이 없었죠. 그런데 시골로 들어가다 보니 시켜 먹을 곳도 없고 외식 한번 하려면 끼니 때우는 것도 일이 되었다더군요. 결국 일을 하는 대신 며느리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영 익숙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나무랐어요. 너 엄마가 척척하니 요리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도 엄마 밥만 먹고 살아서 밥물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행여나 그런 걸로 애 타박하지 말아라. 앞으로 평생 은찬이 엄마 밥 먹고 살 거면 그 손맛에 입이 따라가야지. 처음 아들 내외의 초대로 집들이 가서야 아들이 했던 말이 그저 배부른 투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기본적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서투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간이 안 맞다 보니 젓가락이 계속 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며느리 붙들어 놓고 음식을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저도 사람이고 그렇게 둔한 편이 아니라 며느리가 은근히 그어놓은 선은 넘지 않으려고 신경 썼습니다. 아들 보내기 전에 주변에서 어찌나 겁을 주던지 요즘 며느리는 상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네네 하는 법을 못 봤다고 열을 내던 지인도 있었죠. 그나마 우리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네네는 잘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했어요. 저는 아들의 부탁에 이른 아침 일어나 새벽 시장에 가서 창거리를 샀습니다. 오이 냉국만 해달랬다고 어떻게 또 오이 냉국만 덜렁 해주겠어요. 가지도 사다가 볶고 아들이 또 고구마 줄기 김치를 좋아해서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바빴습니다. 오랜만에 전직 반찬가게 집 사장답게 움직였죠.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지 몇 주 좀 쉬었다고 그런지 손목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내외 맛있게 먹일 오이냉국, 가지볶음, 고구마 줄기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주 먹일 맵지 않은 견과류 멸치볶음이랑 햄 계란말이까지 준비했죠. 하는 김에 넉넉하게 해서 제 반찬 즐겨 먹던 지인들 불러다 점심 야무지게 챙겨 먹이고요. 역시 이런 게 사는 맛이다 싶어 괜히 세월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정말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싶어서요. 그날 오후 며느리는 태권도 학원을 끝낸 손주 은찬이를 데리고 들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찬이 왔어?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은찬아. 안녕하세요. 네가 고생이 많다. 매일 은찬이 학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하겠어. 학교나 가서 다니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라 또래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은찬이가 많이 심심해서요. 은찬이가 고생이죠. 은찬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할미가 아이스크림 사놨다. 네,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아, 아이스크림. 은찬아, 아까 학원 가기 전에도 하나 먹었잖아. 날도 더운데 어떠냐? 태권도 갔다 왔으니 더 덥지? 그럼 은찬아, 딱 하나만 먹는 거야? 네. 우리 손주 뭐 좋아할지 몰라서 쭈쭈바도 있고 초코바도 있는데 뭘로 줄까? 초코바요. 어머니, 그냥 쭈쭈바로 주세요. 먹는 게 막대 아이스크림은 먹다 보면 다 녹아서
옷 버리더라고요. 그러냐? 어쩌냐, 은찬아. 쭈쭈바로 먹자. 아, 초코바요. 초코바 먹고 싶은데. 성은찬, 쭈쭈바 안 먹을 거면 아이스크림 안 돼. 요기워치도 안 보여줄 거야? 안 돼요. 아. 떼쓰지 말랬지. 너 할머니 앞이라고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면 앞으로 할머니 집에도 못 와. 엄마 할머니랑 이야기할 동안 쭈쭈바 먹으면서 이거 보고 있어. 애가 좀 먹다가 흘릴 수도 있지. 오랜만에 손주 보는 자리에서 듣는 내가 다 무한하게 애를 혼내고 다그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교육 방침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주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애니까 아이스크림이면 좋겠다 싶어 사다 둔 건데 왜 그런 걸 사둬서 애를 떼쓰게 하나 하고 저를 탓하는 것만 같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그이가 오이냉국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오이냉국만 하냐. 이것저것 준기가 잘 먹던 반찬이랑 은찬이 반찬도 좀 했다. 너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아직 몰라서 더 못했어. 예전에 준기가 너 가지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가지도 좀 묻혔다. 날도 더운데 뭘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 이럴 것 같아서 은찬이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어머니만 고생하시네요. 고생은 무슨.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너희가 맛있게 먹으면 그뿐이다. 진짜 많이도 하셨네. 어머니, 저기 혹시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부탁? 다름이 아니라 그이가 어머님 음식 좋아하잖아요. 저도 요리가 많이 늘어서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 그 사람만 매번 은찬이도 안 하는 반찬 투정을 해대니 좀 힘들기도 하고요. 다 내 탓이지. 어쩌겠냐. 내가 미안하다. 아니요. 어머님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혹시 어머님 괜찮으시면 그이 먹을 반찬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요. 이렇게 은찬이 학원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들릴게요. 반찬을? 뭐 나야 어려운 일은 아니다만. 저희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은찬이 앞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해서 많이는 못 드려도 조금씩 답내는 할게요. 그 사람 요즘 거의 밥도 못 먹어요. 저라고 어머님처럼 맛있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중기 먹는 게 영 시원찮어? 아유, 지혜비 닮아서 그리 까다로운 거지. 알았다. 내 자식이 널 힘들게 한다는데 어쩌겠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올게요. 반찬 너무 잘 먹을게요.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니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는데도 안 되는 거니 본인도 많이 속상했겠죠. 아마 그때 아들이 옆에 있었으면 등짝을 때려줬을 겁니다. 제가 음식을 잘하긴 해도 가끔 입에 안 맞을 때면 남편도 한마디씩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얼마나 얄미워요. 생각해서 만들어준 건데 가끔은 입에 안 맞으면 또 안 맞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튼 며느리 입장도 이해는 가고 그래도 또 자식 일이라고 그저 아들 타박만 할 수도 없었죠.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해주면 며느리는 고생도 덜고 아들도 만족스러우면 모두가 좋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리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진짜 내 자식들 먹는다고 생각하니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화요일에 미리 장을 받아가 만들어 놓고 수요일이 되면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텃밭에서 키우는 호박 같은 농작물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럼 굳이 시장에 갈 필요도 없어 편했죠. 호박은 건새우 조금 넣고 볶아내든지 손주 먹기 좋게 계란물에 부쳐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니면 된장찌개 자박자박 끓일 때
넣어도 참 맛있죠. 깻잎은 많기도 많아서 내내 두고 먹을 수 있는 김치나 장아찌를 만들어다 주면 입맛 없을 때 별미고요. 내내 집에서 고장난 기계처럼 앉아만 있다가 그렇게 뭐라도 할 일이 생기니 뿌듯하기도 해서 좋더라고요. 혼자다 보니 나 먹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부산스럽게 움직이지는 못했겠죠. 아들 내외 먹이려고 이것저것 반찬을 하다 제목도 챙겨놓으니 저도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저 못마땅한 건 멀리서 사는 딸뿐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길래 전화 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 아, 죽순 좀 사다가 데치고 있었어. 죽순 나물 좀 해다 보내려고. 보내? 또 엄마 어디 단골들이 부탁하는 반찬 고지고대로 다 해다 주고 있어? 아니야 이거사. 넌 무슨 엄마가 동네 호구라도 되는 줄 알아? 준기내 주려고. 내일 가지러 오는 날이라. 준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엄마 지금 준기 반찬 만들어다 주고 있어? 그것도 안 되냐? 너도 은차내미 알잖아. 공방에 손님이 많아서 바쁜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더라. 아니 결혼했으면 지 마누 하나 고생시키면 그만이지. 아파서 쉬고 있는 엄마를 부려먹을 건 또 뭐야? 엄마가 뭐 지 반찬에다 바치려고 그러고 있대? 아유, 너는 좀 말 좀 예쁘게 해라. 아들이 엄마 반찬 먹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나 보내고 있는데. 별거 하지도 않어. 그냥 두세 가지 나 먹을 거 만든 김에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른다. 그렇게 은찬이 얼굴도 보고 좋지 뭐. 너도 가까이 살았음 나한테 이것저것 해달랬을 거 아니야. 나야 뭐 어쩌다 한두 번 해달라고 했겠지. 그렇게 주기적으로 날 잡아서 가져갈게? 어휴, 정말 성준기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난데없이 그 시골로 들어간 것부터가 말이야. 주변 사람 되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 아이고, 너나 잘 살아. 잘 살고 있는 애들한테 그러지 말고. 아무튼 적당히 해요. 괜히 또 손목 아프다고 침 맞으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알았다. 제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성정이 불같은 딸애한테 결혼한 아들놈 반찬에다 주고 있단 소리는 괜히 왜 해서는. 며느리가 반찬을 가지고 가는 날이면 한 번씩 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요. 그렇게 또 치켜 세워주면 요즘 들어 슬슬 시큰거리던 손목 통증도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 콩물 사다가 콩국수 해 먹는데 엄마 겉절이가 그렇게 궁합이 잘 맞아. 어제 은찬이 엄마 오자마자 그냥 두 그릇 뚝딱 했다니까. 잘 먹었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은찬애미가 해준 것도 잘 챙겨 먹고 그래. 만든 사람 정성 무시하는 거야 그거. 알았어. 그 사람 노력 아니까 나도 노력하는 거지. 나도 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다, 엄마.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솜씨가 너무 좋아서. 비행기 태우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미리 만들어 둘 테니까. 제가요, 이 나이 먹고 칭찬받을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들의 말은 여생은 이 기쁨으로나 살아야겠다 싶을 만큼 뿌듯한 일이죠. 내가 만든 음식을 그저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게 점점 저에게 좀 힘에 부치는 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찬을 가지러 온 며느리가 넌지시 또 부탁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2번? 그게 그리 적지도 않은 양이라 일주일이면 넉넉히 먹을 텐데. 그이가 삼시세끼를 전부 집에서만 먹잖아요.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면 점심도 먹고 가끔 회식한다고 밖에서 먹고 오기도 할 텐데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다 보니 사실 이틀도 못 가요. 이틀? 그 많은 것이? 아이고야. 그래도 그렇지. 기준이가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은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끔 도예방 찾아오는
은찬 아빠 지인들 대접하기도 해서. 어머니, 제가 염치가 없어요. 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저도 어머니 반찬 먹으면서 어떻게든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네 탓이 아니다. 어떻게 수십 년 음식 장사한 사람을 금방 따라오겠냐. 맛보다는 아무래도 지혜미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지. 그래, 그럼 수요일하고 토요일이나 또 준비하면 되겠니? 토요일은 은찬이 학원이 없어서 나올 일이 없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그럼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올게요. 월요일, 목요일? 아무튼 알았다. 애미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없고? 저는 다 잘 먹어요. 제가 원래 편식이 좀 있는데 어머님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어요. 아마 우리 엄마가 보면 기절할 거예요. 어머니, 은찬이가 그때 생선포 같은 거 무쳐놓은 거 잘 먹던데요? 아귀포 무침? 알았다. 그것도 해놓으마.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생각해보면 시골살이가 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면서 어머니 가게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차리는 것도 일이요. 바람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부모님이나 도련님 손님 수발하는 것도 좀 고된 일이었나 봐요. 주변 사람 참 귀찮게 한다는 제 누나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한다지만요. 삼시세끼를 다 며느리밥 얻어먹는 것도 모자라 한 번씩 지인들을 데려와 밤늦도록 술자리도 갖는다니요. 애 키우고 살림만 한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피곤하다는 뉘앙스가 풍기더라고요. 삼시세끼 먹이느라 자기가 다 고생이라는 듯이 말에서 뼈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다 아들 잘못 둔 내 업보다 하고 해야지. 감히 시어머니를 부려먹어도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고 며느리 타박할 자격이 없죠. 저는 그날로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준비하고 양도 늘렸습니다. 나물을 데쳐도 2배, 겉절이를 해도 2배, 뭐든 2배씩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도 꽤 들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지만 상가에서 다달이 나오는 돈도 있으니 처음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아들 내외 반찬값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요, 장사할 때도 남이 먹는다고 그저 싼 것만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덜 벌더라도 좋은 상품 사다 만들곤 했어요. 근데 내 자식 먹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좋은 상품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 더 들기도 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1번 하던 걸 2번 하다 보니 생각보다 종일 부엌에 매달리고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이건 뭐 말이 자식 반찬 해다 주는 거지 반찬 가게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날도 있고요. 돈도 돈이지만 문제는 제 고질병이었던 손목 통증이 슬슬 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파스를 바르고 보호대를 차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을 때도 종종 있었죠. 그러면서도 며느리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며느리가 다녀간 후 갑자기 알람이 울려 보니 글쎄 아들이 돈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꽤 적지 않은 돈이라 놀라 전화를 했어요. 기준아, 뭔 돈이 들어왔는데? 엄마, 내가 보냈어. 용돈 하시라고. 내가 말했잖아. 은찬이 엄마 몰래 용돈 좀 보내드린다고. 너무 늦었어요.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더라고. 그러면 은찬이한테 쓸 것이지 뭐하러 이렇게 많이 보내. 내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엄마가 돈 쓸 일이 뭐가 없어.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 올가을에 단풍놀이 한번 갔다 와요. 내가 뭐 알아봐 드릴까?
단풍놀이는 무슨. 그나저나 어제 조림은 좀 먹을만 했어? 조림? 그래. 묵은지랑 고등어 자박하게 넣고 졸였는데 묵은지가 너무 익어서 맛이 좀 덜하더라. 묵은지 고등어 조림도 있었어? 아이, 그건 못 먹었네. 은찬 엄마가 안 내놨더라고. 이따 먹어볼게요. 그러냐? 그래라. 맛이 좀 덜해도 고등어 실한 걸 샀으니까 남기지 말고 먹어. 내가 어떻게 엄마 음식을 남겨. 그냥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고 있어, 아까워서. 엄마, 그러지 말고 반찬 좀 더해주면 안 돼? 뭐 더? 적당히 먹어라. 그게 적은 양도 아닌데 거기서 뭘 더 먹어? 너 혹시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병이라더라. 뭘 얼마나 먹는다고. 너도 이제 적은 나이 아니야. 너가 무슨 그 TV에 나오는 먹방하는 애들도 아니고 뭐든 과하면 탈이다. 엄마 반찬이 밥도둑이라 두세 공기 금방 뚝딱 들어가는데 어떡해. 아서라 아서. 나 죽겠다. 적당히 좀 먹어. 은찬애미가 해주는 음식도 먹으랬잖아. 당연히 먹고 있지. 말했잖아. 나도 어지간히 노력하고 있다니까. 게다가 솔직히 좀 늘긴 했어. 신혼 때야 맛없어도 그저 맛있다, 맛있다 연기하느라 죽을 맛이었는데 뭐 지금은 먹을만 해요.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언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엄마 음식만 찾지 말고. 무슨 또 그런 말을 해. 엄마가 힘들다니 어쩔 수 없지. 암튼 고마워, 엄마.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어지간하면 부지런히 해댔겠지만 저도 슬슬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라니요. 아무리 해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딸한테는 한 소리 들을까봐 두세 가지라고 했지만 매번 대여섯 가지씩 김치통에다 반찬을 해다 줬어요. 장조림이나 조림, 국 같은 것도 얼려뒀다 해동해서 먹기 좋게 한 그릇 해줬죠. 김치통 하나를 해놓으면 여름 내내 먹던 물김치도요. 근 3달 사이에 5번은 했을 겁니다. 마음이야 10번도 해다 줬겠지만 저도 제 몸을 생각해야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며느리와 약속한 만큼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산에 사는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그동안 잘 지냈냐면서요. 고향이 같은데 각기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면서 헤어진 어린 시절 친구였어요. 시집간 후에 몇 번 만났지만 각자 애 키우랴 시부모 모시랴 먹고 사느라 마지막 만남이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친구는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터라 우리 애들 결혼식에 모두 오지 못했어요. 저 역시 반찬 가게 하루 쉬면 죽는 줄 알았던 때라 그 친구 자식들 결혼식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가 걔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게 꽃게찜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이 산간지방이라 개를 보기 어려웠죠. 게다가 워낙 꽃게가 귀하다 보니 사오더라도 제 몫이라곤 살 없는 다리 몇 개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서산에 갔을 때 친구가 어디 원 없이 먹어보라며 실컷 먹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원숙이 네가 개를 어찌나 잘 먹던지 그 뒤로 꽃게찜만 보면 괜히 네 생각이 한 번씩 나더라. 주소는 그때 그대로지? 내가 좋은 걸로만 골라서 보내줄게. 아무도 주지 말고 너가 다 먹어. 어휴, 귀한 걸. 고맙다. 잘 먹을게. 언제 한번 내가 서산 내려갈게. 우리 가을에 단풍놀이나 갈까? 그럼 좋겠다, 원수가. 요즘엔 나도 힘이 붙여서 남편이랑 단판했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간병인 쓰고 있어.
우리 같이 단풍놀이 가자. 친구는 알이 꽉 찬 암캐를 한 박스나 보내주었습니다. 요즘엔 어딜 가든 신선한 게를 먹을 수 있겠지만 친구가 제 생각해서 보내준 게인데 비교나 되겠어요. 저는 친구 말대로 두어 마리는 찜통에 쪄서 먹고 남은 것은 죄다 게장을 담갔어요. 아들이 또 간장게장 귀신입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며느리가 양념게장을 맛있게 먹었던 게 생각났죠. 잘 됐다 싶어 간장 반 양념 반으로 만들어 김치통을 또 채우는데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문제는 오늘은 집에 들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애 학원이 없어 나오기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어차피 게장은 뒀다 먹어도 되지만 냉장고가 워낙 꽉 차기도 해서 게장을 담은 김치통을 보관할 공간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준아, 게 좋은 게 들어와서 엄마가 게장 좀 했는데. 뭐 게장? 아이 완전 좋지. 야, 나 벌써 군침 돈다. 그래, 너 간장게장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잖아. 그럼 어떻게 와서 들를래? 아, 내가 저녁까지 내일 수업이라 오늘은 은찬이 엄마도 좀 거들어야 해서 바쁜데. 아이, 그러지 말고 엄마 택시 타고 와. 그리고 왔다가 하룻밤 자고 내일 내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 어휴, 뭐 그렇게까지 하니. 그럼 내가 가져다 주마. 미안해 엄마.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 뒀다 월요일에 가져가라고 해도 될 것을요. 그냥 제 욕심이었죠. 아무래도 아들이 게장 보고 맛있게 먹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저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에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를 살렸던 거죠. 괜히 제 욕심에 며느리 귀찮게 할 필요도 없고 간 김에 오랜만에 아들 집에도 가보고 손주 얼굴도 오래 볼 생각을 하니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차로는 30분이지만 버스를 타면 한 번 갈아타고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아들은 택시를 타라고 했지만 어디 택시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버스가 가는데 굳이 택시를 탈 필요도 없었죠. 무게가 있다 보니 조금 힘에 부치기는 했어도 발걸음이야 가볍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오려는지 선선한 바람에 어쩐지 나들이를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귀한 것이라도 되는 양 무릎에 올려놓은 게장을 보니 그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아들 집까지는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오랜만에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시골길을 걷다 보니 일을 쉬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뭘 열심히 먹고 있는 개를 본 겁니다. 보니 호박전이랑 두부조림이었어요. 요즘에도 고수레하는 사람이 있나 싶다가 시골이라 그런지 남은 반찬을 동네 개한테 주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영 멀쩡한 반찬 같은데 개를 주나 싶기도 하고 먹지 못해 상해서 줬나 하는데 또 상한 걸 먹어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고서 별 생각 없이 또 지나가는데 또 저기 구석에서 한 개가 머리를 쳐박고 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서도 사료를 먹인다더니 이 마을은 음식물 처리를 이렇게 하나보다 했어요. 근데 순간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개가 호박전과 닭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닭을 보자마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제가 며느리에게 손주 몫으로 만들어 보낸 간장 찜닭이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했던 것은 손주 몫으로 만들다 보니 간장 찜닭이 여느 다른 찜닭과는 좀 달랐는데요. 손주가 당근을 안 먹는데 별 모양으로 하면 당근을 먹을까 싶어 당근을 일일이 별 모양으로 깎아 넣었거든요. 어설픈 솜씨로 뾰족한 귀를 5개나 만들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손주가 별 모양 당근이라고 재밌어 할 것을 생각하며 즐겁게 만들어 넣은 겁니다.
물론 누군가도 별 모양으로 당근을 깎아 넣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하나 제가 깎아 만든 것이다 보니 그 당근이 제가 만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제 몫을 뺏길까 경계하는 개를 피해 걸음을 옮기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가져간 반찬에 무슨 이상이 있었던 건가. 며느리에게는 별 말이 없었고 잘 먹었다는 문자 메시지도 받았는데 왜 손도 안 댄 찜닭을 마을 개가 먹고 있을까. 그렇게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가는데 저기 며느리가 보이는 겁니다. 조금 전 일도 있고 해서 반갑게 부를 마음이 들지 않아 천천히 다가갔죠. 그런데 주변으로 동네 개 2마리가 모여들어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 손에 든 것이 어제 제가 며느리에게 들려보낸 제 반찬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남은 간장찜닭과 애호박전, 고등어 구이를 던져놨더라고요. 제가 다가가 아는 체를 하니 며느리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은차내미야. 어머니! 그거 어제 가져간 반찬 아니냐? 네? 아니, 그게 날이 아직 더워서요. 제가 바로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하는데 식탁에 놓고 깜빡해서 그런지. 저는 며느리가 어설프게 하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반찬통을 빼앗은 뒤 그 안에 남은 호박전과 고등어 구이를 집어먹었죠. 날씨 핑계를 대기엔 호박전과 고등어 구이가 모두 맛만 좋았어요. 저는 차라리 며느리 말대로 음식이 쉬었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쉰 음식 개나 주더라도 그렇게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마을 개한테 주던 제 음식들은 죄다 말짱한 것들이었습니다. 먹어봐라. 너도 입이 있고 혀가 있으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냐. 어머니, 내 혀가 이상한 거냐? 나는 아무리 먹어도 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기준이 그게 부족하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다 내가. 그게 보통 양이 아닌데 그걸 이틀 만에 먹었다 하루 만에 먹어버렸다. 말이 안 된다 했어. 대체 뭐가 문제야? 왜 그런 거냔 말이야. 그게 실은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나? 뭐가? 이 늙은 시애미가 바리바리 반찬에다 주는 게 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찬 아빠가 자꾸 제 요리만 보면 어머니랑 비교하고 힘들게 음식 만들어놔도 손도 안 대고 무시하는 날도 있었어요. 오이 냉국 해달라길래 저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어서 유튜브 보고 나름대로 애써 만들어놨는데 시고 짜기만 하다고 한 숟갈 먹고 눈길도 안 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을 버렸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음식 해달라고 한다길래 솔직히 저요. 자존심도 상하고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가 한 음식을 못 먹고 자기한테 시킬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런 건 은찬 아빠가 생각도 안 해주니까요. 그렇게 무리하게 음식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힘드시니까 그만하시겠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해준 음식은 제대로 먹기라도 하지. 내가 제풀에 나가 떨어지더라도 말이다. 그 사람이 제가 해준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머님 음식에는 2그릇 3그릇 먹는 게 너무 얄미워서.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은찬 아빠한테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에게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 팔을 붙들고 간곡히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음식에 타박하고 투정을 부릴 거라는 것도 그로 인해 며느리가 속이 상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말입니다. 몇 달 동안 시험이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 음식은 음식대로 다 갖다 버렸다니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갖다 버렸냐? 다 버린 건 아니에요. 정말 그이도 먹고 저도 먹고 은찬이도 먹었어요. 어제 가져간 음식을 이만큼이나 버려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저 밑에서부터 걔가 내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봤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귀하게 자란 게 어디 내 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야 여자가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면 흠이었죠. 요즘에는 여자애들도 귀하게 키워 주방에 들이지도 않는 집도 허다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오히려 바깥 사돈이 요리를 즐겨서 제 엄마 밥보다 아빠 밥을 즐겨 먹고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니 제 아버지 시대에 흔한 남자들처럼 밥상을 받아 먹을 줄만 아는 아들이랑 사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부쳤겠죠. 저도 그걸 알아서 반찬을 해다 날랐던 겁니다. 제 음식을 좋아해서 그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으니 제 손으로 밥 한 끼 못해 먹는 등신 같은 아들을 보내놨으니 내 책임도 있다 싶어 한 것이었죠. 똑부러지게 살림하고 손주 잘 키우면서 자기 남편 꿈을 따라 이 시골까지 왔으니 제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도 방긋방긋 웃으며 네네 하는 며느리가 그리 미울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알겠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불이 터지고 여기까지 게장을 이고 지고 고생해서 온 것도 화가 나더군요. 괜히 쓸데없이 혹사당한 손목과 허리가 더 시큰거리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있던 게장을 담은 김치통을 냅다 던져버렸죠. 김치통이 깨졌는지 그 사이로 새어나온 시커먼 간장 국물이 길바닥에 줄줄 흘렀습니다. 그걸 보니 또 그것대로 속이 터지고 화가 끓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요. 제가 울며 빌고 있는 애를 쥐어 팰 수도 없고 팬다고 한들 그 속이 풀리기나 했을까요? 저는 그대로 제 팔을 붙들고 있던 며느리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수차례 연락이 오더군요. 도착할 때가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냐고 택시를 타라고 했는데 또 버스를 탄 거냐고요. 며느리한테 그런 수모를 당해서일까요? 아들의 연락도 나를 기다리는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인 건지 싶어 아주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마음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아들에게는 가려던 중에 급한 일이 생겨 못 가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아들 내외의 싸움에 괜히 끼어들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상한 겁니다.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며느리에 대한 실망과 허탈한 마음이 저를 밤새도록 괴롭혔어요. 이게 다 아들을 잘못 키운 탓, 이것도 내 업이라지만요. 눈만 감으면 내 반찬을 며느리가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또 정신없이 먹고 있는 개들도 생각나 천불이 끓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른 아침부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간혹 꿈자리가 좋지 않다느니 눈 뜨자마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는 이유로 아침에 전화할 때가 있어요. 왜인지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일어났어? 일어났지. 뭐야? 목소리가 왜 그래? 힘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이라 그렇지. 아침이라서 그런 게 아닌데 코는 왜 훌쩍여?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다. 감기? 갑자기 무슨 감기는 감기야.
요즘 기준이 반찬 만들어다 주느라고 좀 무리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영주 엄마네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었나 봐. 아우, 뭐 에어컨 바람을 하루 종일 쐬고 있었게? 내가 엄마를 몰라? 에어컨 바람 싫다고 한여름에도 선풍기로 지내는 사람이 무슨 에어컨 바람? 아유, 그러게 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기준이 그것도 그래. 아파서 그만둔 엄마한테 그렇게 반찬 대령하게 해야겠어? 아주 웃기는 녀석이네. 엄마, 끊어봐. 안 되겠어. 아유, 둬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지만 딸은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난데없이 이른 아침부터 제 누나의 벼락 같은 성질머리를 감당할 아들을 안쓰러워했겠죠. 메시지를 보내든지 며느리한테 미리 언질이라도 줬을 텐데 그냥 뒀습니다. 아주 괘씸한 놈 하고요. 내다 버린 건 며느리인데 아들까지 싸잡아 미운 것을 보면 이 사태의 모든 원흉이 아들인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요리라는 게 항상 누군가의 행복이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식 요리가 익숙하다 보니 요리라는 게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요. 요리하는 사람은, 특히나 제 가족 먹이려고 음식하는 사람은 그 정성과 마음이 말로 다 못하잖아요. 가격보다는 원산지를 따져보고 돈을 더 써서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재료도 고심해서 고르고요. 설탕을 더 넣으면 누구는 좀 달다 하고 또 누구는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소금을 더 넣으면 누구는 간이 딱 좋다고 하지만 누구는 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들 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 적정한 간을 찾는지 모를 겁니다. 아들이 준 용돈이 좀 도움이 됐어도 돈 좀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돈도 고스란히 다시 반찬 재료 사는데 들었으니 그게 용돈벌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저 내가 한 요리 맛있게 먹고 엄마가 한 요리가 최고야, 제일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 그 한마디 듣자고 한 거죠. 그 한마디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인 정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개가 먹고 있었다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 가서 말이나 하겠습니까? 말을 한들 이 황당한 마음이 가실까요? 찬물을 들이키고 어젯밤부터 먹은 것도 없는데 답답증이 가시질 않아 마른 가슴만 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괘씸한 마음에 내내 노려보기만 하고 받질 않았는데 연달아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엄마, 아니 누나 뭔 소리야? 뭐가 말이냐? 아니 아침부터 왜 갑자기 전화해서 난리냐고. 엄마가 누나한테 나 반찬 만들어다 주느라 힘들다고 했어? 그런 적 없다. 아 근데 왜 누나 왜 저래? 왜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 괜히 나한테 화 풀이냐고. 아 진짜 열받네. 너 있다. 은차냄이랑 집에 좀 들러라. 엄마 집에? 갑자기 왜? 아 게장 때문에? 아이 그거 내일 은찬이 엄마 보낼게. 내일 은찬이 학원 가는 날이고. 잔말 말고 들러. 은찬이는 어디 맡기고 오든지 하고 그냥 너네만 와라. 일단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뭘 할 작정은 아니었고 도저히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아 아들 내외를 앉혀두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오면 며느리는 내가 죄인이요 하고 울기나 하겠죠. 아들은 모르는 일 같으니 화가 나겠지만 내 마음이 어떨지 그 아이들이 알기나 알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 내외가 올 때쯤에 맞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죄다 꺼냈습니다. 다 아들 내외 먹이려고 만들면서 제 몫으로 남겨둔 반찬들이죠. 저는 그것들을 김치 다라이에 전부 집어넣고 죄다 섞어두었습니다. 호박전, 두부조림, 머위대 나물에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부추김치와 열무 물김치도 죄다 쏟아부었어요.
아주 볼만하게 섞인 음식들을 보니 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게장도 다 쏟아버릴까 하다가 네 생각이 났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차마 그러지 못했죠. 어제 며느리한테 집어 던지고 온 그 게장은 어쨌을까요? 그 짜고 매운 것은 걔도 못 먹을 텐데 아들에게 숨기려고 또 어디 근처 땅에 갖다 파묻기나 했겠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추스르고 나니 신기하게도 펄펄 끓던 천불이 가라앉더라고요. 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놓인 다라이와 그것을 말없이 쳐다보고 앉은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아이, 뭐 하는 거야? 멀쩡한 반찬을 왜 죄다 섞어놓고? 아가, 네가 말해봐라. 어머니. 사태가 그 지경까지 됐는데도 며느리는 제발 봐달라는 듯이 그렇게 읍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겁이 날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더는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또 했겠죠. 저는 미리 꺼내놓은 가계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근 석 달 동안 너희 집에 들어간 반찬값이다.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거기 쓰인 거 뭐 하나 나 먹으려고 산 것은 하나도 없다. 은찬이 애미가 원한 대로 처음 몇 주간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너도 먹고 은찬이도 먹고 저도 먹고 집에 오는 손님들이 먹고도 부족하다고 해서 양 늘린 거 숫자 보면 알 거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잠깐만. 이게 다 우리 집 반찬 만들라고 본 장이라고? 엄마 그렇게 보낸 적도 없잖아. 아이, 가끔 갖다 먹기는 했어도 그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는 뭘 얼마나 먹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매주 2번씩 그동안 은찬애미한테 반찬 보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도 내 자식들 먹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어. 아이, 그렇게 먹은 적이 없는데. 아이, 그럼 당신은 이 많은 반찬을 다 어떻게 한 거야? 왜 대답이 없냐? 당신 진짜 엄마한테 반찬 이렇게 많이 받은 거 맞아? 누나가 아침 대바람부터 반찬 타령하면서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이거였어? 여보, 그게... 아니, 내가 먹거나 그런 소리 들으면 말을 안 해. 오이 냉국 좀 받아 먹고 한 달에 한두 번 은찬이 먹을 반찬 몇 개랑 나 겉절이 해준 거 그 정도 아니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해보라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준 거야? 엄마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신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나 먹었으면 나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겠다. 그럼 그걸 누가 먹었어? 여보, 누가 먹었냐니까. 어머니, 어제도 그렇게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앞으로 안 보고 사실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기준 씨랑 어떻게 살아요? 뭐?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구나. 기준아, 이게 뭐 같냐? 뭐 같냐니. 아이, 죄다 그냥 섞어 놓은 거지. 이 개밥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 맞다, 개밥. 며느리가 시어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시어미 음식이 개밥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 많은 반찬을 다 개를 주고 있었더구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개를 주다니? 아이고 참, 내가 기가 막혀서. 당신 똑바로 말해. 지금 어머니가 하는 말 뭐야? 진짜 엄마가 이 많은 반찬을 해줬는데 당신이 그동안 개를 주고 있었다는 거야? 집에 가서 이야기해. 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당장 대답 안 해? 당신이 미워서 그랬어. 미워서. 허구한 날 음식하느라 고생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밥상 투정이나 하고 도시에서 편하게 살다가 당신 때문에 이 시골에 들어와서
삼시세끼 하는 것도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고 얼마나 내가 속을 끓였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음식 해달래서 개 줬다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휴, 조용히 해. 시끄럽다. 싸우려거든 나가서 싸워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제 니들 꼴도 보기 싫다. 기준이 네가 은찬이 애미랑 같이 살든 이혼을 하든 나는 앞으로 쟤 못 본다. 엄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어? 나 이제 너네 안 보고 살고 싶단 말이야. 너나 은찬이 애미나 똑같아. 앞으로 나는 너네한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 뭘 기대도 하지 말고 해견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뭐가 남을 거라는 기대도 말아라. 나가라. 그렇게 아들 내외를 불이 나게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수도 없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죠. 아들이 며느리한테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엄포를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가 허구한 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는 왜 그게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고 변명처럼만 느껴지는지요. 누가 그러더군요. 어른이면 애들 사과를 받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또 그러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행동이 그리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꾸역꾸역 그 마음 눌러가면서 그 얼굴들을 볼 자신이 없어요. 그게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어른 안 하렵니다. 언젠가는 풀어질 마음이겠지만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 애들을 위해서 풀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기다리겠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말입니다. 참 자식이 뭔지 평생을 바쳐 오로지 애들 키우는데 나를 갈아 쓴 것 같은데 자식처럼 어려운 게 없네요. 여전히 뭘 먹지도 않았는데 얹힌 듯 그렇게 답답합니다. 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 말로만 한번 보자 말만 했던 서산 친구나 만나러 가보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 너도 그랬냐, 너도 그렇게 자식 키우는 게 어렵든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나아질는지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